안녕하세요. 나만의 파우치 키트 공예를 맡은 청주문화원 마이레더인 청주팀의 매니저 김춘기입니다. 저는 청원문화원부터 청주문화원이 통합되기까지 저희 가족공예팀과 10년간 함께하며 팀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많은 가죽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제가 만든 작품에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가든 파티라는 이름을 지어준 가죽 가방이 떠올라서 오늘은 이름을 붙이지 않은 가죽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꾸러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붙은 가죽 몸판 하나, 옆에 덧대어줄 옆판 2개, 그리고 지퍼 끝을 마무리해줄 지퍼 마감 가죽 하나, 그리고 끈으로 사용될 끈 하나, 바늘 2개, 검정실 2개, 보라색 3개, 쪽가위, 옆면 처리제가 구성 안에 들어있고요. 가위와 라이터는 따로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퍼 바느질을 가장 먼저 시작할 거랍니다. 실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검정 굵은 초실 2개를 옆에다가 놓고 보라색 실을 분리합니다. 실이 이렇게 3가닥 들어 있습니다. 우선 실 하나를 들고 바늘에 실을 끼워줍니다. 가죽 바느질은 천 바느질과 달라 2바늘을 사용합니다. 2바늘 끝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실 깨개기가 끝나면 지퍼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끝부분을 살펴볼까요? 끝이 지퍼가 한쪽 부분은 길고 한쪽 부분은 짧답니다. 짧은 부분을 이렇게 떼면 양면 테이프로 부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떼어진답니다.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되게 손으로 잡아줍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깨주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깨줍니다. 그리고 안쪽 바늘과 바깥 바늘 가운데 바깥쪽 바늘을 한 바퀴 돌려 홀치는 바느질을 해준답니다. 지금부터 바느질은 단순하지만 조금 까다로운 바느질이 시작되겠습니다. 바느질 방법과 실 방향만 확실하게 익히시면 예쁜 사선 바느질이 가능하답니다. 바늘을 잡고 2번째 구멍에 넣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지퍼를 잡고 앞부분 쪽으로 빼줍니다. 실 2개가 나란히 앞쪽, 아래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뒷바늘을 잡고 뒤로 빼고 또 뒤쪽에 넣어 앞쪽으로 빼줍니다. 실 2개가 다시 앞쪽으로 왔습니다. 이 상태로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시작해 준답니다.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퍼가 뒤 끝부분이 맞물려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가죽 바느질은 2바늘로 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새들 스티치는 말 난장을 바느질할 때 꿰매는 바느질 기법으로 튼튼한 바느질이랍니다. 바느질은 오른손을 쓰시는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을 해나간답니다. 뒤쪽에서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앞쪽에서 바느질 구멍을 확인하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 땀이 사선으로 되어야 예쁜 바느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두 땀을 남겨놓고 바늘 하나를 꿰서 빼줍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를 실 방향은 똑같이 뒤쪽은 위로,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과 같이 한 번을 옳쳐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실을 빼주고 뒷부분이 한 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한 땀을 다시 넣어 한 부분만 겹쳐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7, 8cm 남겨 잘라주고 라이터로 찢어서 마무리 해준답니다. 라이터 사용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 길이는 바느질할 길이의 3배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반대편 지퍼 바느질도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 2개를 꿰줍니다. 실을 똑같은 길이로. 바느질 예쁘게 하시는 팁은 이렇게 앞쪽에 왔을 때 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홀치기를 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두 실이 앞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갔을 땐 뒤쪽이 실이 위쪽 방향으로 가면 예쁜 바느질이 되고 앞쪽으로 나란히 실 2개가 앞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뒷실이 앞실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바느질을 하면 사선으로 예쁜 바느질이 된답니다. 바느질은 천천히 하시면 예쁜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뒷부분도 살펴볼까요? 앞부분은 예쁜 사선 모양이 되고 뒷부분은 바늘땀이 고른 일자 바느질이 된답니다. 뒷부분에서 바느질 구멍을 찾기 힘드시면 뒤쪽을 살펴보며 바느질을 하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늘땀이 4땀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바늘 하나는 빼어주세요. 그리고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자가 되게 일자로 놓였습니다. 왼손으로 꼭 붙잡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바느질을 해주고 마지막 부분은 헹궈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뒤쪽 부분은 실 방향을 위로 올려주고 앞쪽 부분은 내려주고 실이 만났습니다. 한 곳 비어 있는 곳을 다시 바느질로 메꿔줍니다. 이렇게 예쁜 사선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0.7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주고 라이터로 마감을 해준답니다. 지퍼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실은
손잡이 바느질에 사용할 거랍니다. 손잡이 부분도 한쪽 부분은 바늘 구멍이 튀어나와 있고 한쪽 부분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들어간 부분을 앞쪽으로 놓고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이 바늘을 양쪽에 끼워줍니다. 실을 끼웠습니다. 바느질은 지퍼 머리가 있는 윗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바늘 2개를 앞쪽으로 빼줍니다. 똑같이 실 2개가 앞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퍼 손잡이 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맨 첫 바느질은 2번 바느질을 해줍니다. 2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지퍼 바느질과 똑같이 새들 스티치를 이용하여 바느질을 해준답니다.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사선 무늬가 나오게 바느질 해줍니다. 이제 바늘땀이 세 바늘땀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는 지퍼처럼 뒤쪽에 마감을 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바늘을 다음 바늘땀에 넣고 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서 바늘을 뺍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한 바늘을 이용하여 지퍼 바느질처럼 다시 마무리. 마지막 담은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2번 두 땀을 가줍니다. 그리고 앞쪽 바느질은 완성이 되었지만 뒤쪽 바느질이 한 칸이 비었습니다. 다시 한 칸을 넣고 가운데 부분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0.7cm 정도 남기고 마무리 해줍니다. 손잡이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옆부분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옆면은 안쪽과 옆면 안쪽을 같이 넣어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늘 2개를 앞쪽으로 빼주고 길이를 맞춰줍니다. 한 바늘을 위로 올려놓고 첫 부분은 2번 잡아당기고 다시 넣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윗바늘을 위로, 아랫바늘을 위로, 위에 바늘을 아래로 넣어서 살짝만 잡아당겨 줍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가죽이 올 수 있으니 살짝만 잡아당겨 줍니다. 옆부분,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직선 바느질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바느질을 해주시고 요 옆면부터는 곡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곡선 부분은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래서 잡아당겨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부분을 이렇게 바닥 부분을 동그랗게 말아가며 잡아줍니다. 땀을 넣고
바느질을 해줍니다. 잡아당길 때 요 옆 부분이 앞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밀착이 되도록 손을 잡고 바느질을 해줍니다. 옆부분이 들뜨면 가방 모양이 미워진답니다. 살짝 잡아당기고 다시 옆 모양을 유지하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곡선 돌아가는 부분의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요 바깥선 안쪽으로 안 가죽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옆부분 바느질. 살짝 잡아당기고 처음과 똑같은 바느질을 합니다. 바늘땀이 3땀이 남았습니다. 3땀이 남은 상태에서 한 바늘을 가방 안쪽으로 넣어 빼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시 한 바늘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지막 바늘땀은 튼튼하게 2바퀴 감아줍니다. 뒷면 한 부분이 비었습니다. 이 부분을 채우면서 바늘을 가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바늘을 빼줍니다. 실 2개가 가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는데 동그랗게 감아 실을 한번 넣어서 묶어줍니다. 2번째, 풀리지 않게 묶는 방법입니다. 동그랗게 묶고 이 상태에서 실을 2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2번, 그리고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는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2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마무리는 바늘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실을 넣어주면 된답니다. 한쪽 옆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운데 부분으로 넣어서 가방 안쪽으로 실을 빼줍니다. 다시 동그랗게 한번 묶어 잡아당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번 넣어서 잡아당겨 줍니다. 그리고 2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 바늘을 이용하여 가죽 옆면과 몸판 사이에 실을 넣어줍니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달아줄 겁니다. 손잡이는 지퍼 머리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놓고
지퍼 길이를 재봅니다. 이렇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약간 짧습니다. 지퍼를 끼우겠습니다. 지퍼 머리 끝까지 넣고 한쪽을 중간쯤 넣어 길이가 맞나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지퍼 마지막 끝부분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바느질을 할 겁니다. 지저분하니 조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가위를 이용하여 예쁘게 잘라줍니다. 살짝 찢어주고 마감 가죽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바늘 구멍이 선명하고 한쪽은 선명하지 않답니다. 선명한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놓고 두 개를 맞춰줍니다. 실은 조실 남은 것 가운데 가장 긴 것을 사용하셔서 하면 된답니다. 지퍼 마감은 바늘 하나를 사용하여 할 거랍니다.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끝을 5cm 정도 남기고 바깥쪽을 말아놓고 손질 하듯이 바느질을 해줍니다. 플라스틱 부분이 바늘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지퍼 부분을 피해 바느질을 해주면 되지요. 이렇게 바깥 부분은 한번 올고 바느질을 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 메꿔줍니다. 드디어 바느질이 끝나가고 있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면 앞부분 바느질도 마쳤고 뒷부분도 마쳤습니다. 이번엔 뒤쪽에서 잘라 라이터로 마무리해 줍니다. 드디어 바느질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손잡이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부분에 끼우는 고리가 있답니다. 양쪽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 사용하시면 이렇게 열고 닫으시면 이렇게 들 수 있는 손잡이가 되고요. 이쪽 부분에 끼우시면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손목 스트랩으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가방 모양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옆면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고 옆면 처리제에 찌꺼기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옆면 처리제를 발라줄 겁니다. 옆면 처리제는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가죽에 혹시라도 조금 떨어지면 마르기 전에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바늘을 사용해서 바르겠지만 이쑤시개 등 요거 바늘보다 약간 두꺼운 것을 이용해서 바르시면 된답니다. 옆면은 톡톡톡톡 발라
옆면을 깨끗하게. 앞면에 옆면 처리제가 묻으면 물 티슈를 준비하셨다가 얼른 닦으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옆면 처리제를 바르시면 30분 정도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옆면 처리제가 완전히 마르면 예쁜 파우치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느질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레더인 청주가 준비한 총 8가지 에피소드는 청주문화원 카카오톡 채널과 함께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문화원 마이레더인 청주팀 매니저 김춘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문화의 힘, 청주문화원 마이레더인 청주가 함께합니다. 건강하세요.